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3심 대법원에서 뇌물을 받았다라는 2심의 결과에 따라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접대를 별장에서 받았다라는 혐의와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는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됐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어제 대법원이 뇌물 혐의도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8개월 만에 김학의 전 차관 모든 혐의에 대해서 현재 보석으로 석방이 된 상황입니다. 이유는 뇌물을 줬다 지목됐던 최 씨가 검찰 면담 직후에 진술을 바꿨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게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이 되고 검찰이 이 최 씨에게 무언가 압박을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바꾼 것 아니냐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 조직에 명운을 걸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해서 재수사를 했는데 모든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모습 보시죠. 이번 주 석방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속했는데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의 동영상속 본인이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법원에서 문재인 신뢰도 배척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 사건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당시의 발언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을 청와대는 콕 집어서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재수사를 지시했는데, 박찬호 전 대변인, 혹시 저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중에 제대로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한참 시끄럽다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장자연 씨 안타까운 사건은 우리 아는 것처럼 좀 캐나다가 있는 윤지호 씨로 인해서 이상한 상황으로 흩어져 버렸고, 버닝썬 그 난리를 치다가 지금 버닝썬도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저런 누구한테 보고를 받고 저런 특별 지시를 했는지 저는 뭐 나중에라도 한번 좀 역사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 지시가 임기 초에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 기억에 또 어디 인도인가 어디 순방 갔다 오시다 거기서 하셨나? 무슨 갑자기 쿠데타 문건 수사 지시도 하시고, 하여튼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특별 지시에서 확인을 하는 작업들, 그다음 지금까지도 아직도 과거사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분명하게 똑 떨어지게 정리돼서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이 된 사건은 하나도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오히려 이 김학의 뇌물 공여 혹은 성접대 의혹이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의혹과 관련해서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사건의 양상이 오히려 약간 좀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지시했던 결과는 다르게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조국 전 장관 개입했다라고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규영 검사 공소장을 변경해서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 조국, 이광철 두 사람이 공소장에 추가가 됐고, 불법 출금 대검 승인이 필요하자 이광철, 조국에게 연락해서 불법 출금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이 출국 금지 요청하라. 이규영 검사가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연락이 갔고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서 봉욱 당시 대검 차장에게 이어졌다. 불법 출금의 승인 과정에 결제 선상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위치했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게 오히려 국민들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별장 성접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수사 결과로 입증이 돼야 될 텐데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청와대는 왜 다시 재수사를 지시한 것이며, 뇌물 공여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제대로 입증이 안 됐는지도 궁금하고 오히려 범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도 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지켜가면서 검찰이 수사를 했어야 됐는데 아무리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까지 연루가 돼서 법을 어길 만큼의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또 다른 방향으로 추가가 된 거잖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나태해요. 누가요? 그 당시 검찰 수뇌부 굉장히 나태해요. 이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수사 지시한 게 2019년 3월 18일이에요. 김학의 씨가 출국을 하려고 했던 게 3월 22일 밤이에요. 3월 23일 날 출국 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2주 정도에. 그 사이에 만약에 검찰에서 대통령께서 엄정하게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지금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지시까지 하셨으면은 피의자로 김학의 씨를 입건만 했으면 이렇게 불법 출금 관련해 가지고는 사건 자체가 되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안 하고 있다가 숙제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내일 시험이다 하니까 커닝페이퍼 만든 거랑 똑같다. 네.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지난번에도 이광철 그 조국 전 장관 관련해 가지고 그 보도가 나왔거든요. 언제? 6월 말에 이규현 검사가 자기가 이제 수사를 받고 나 이제 유학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할 것 같으니까 이규현 검사가 이광철 비서관에게 이야기하고 이광철 비서관이 조국 전 수석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윤대진 검찰국장 그다음에 이현철 안양지청장 이렇게 해서 수사를 덮는 것으로부터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가 이제 또 나왔나 그때 그 공소장 또 그렇게 바꾸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6월 말 사건이 아니고 제가 언론을 갖다가 봤더니 3월 22일 밤 사건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광철 그 비서관과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그 김학의 출금 자체부터 불법 출금을 저지하는 것부터 그 관여가 됐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수사로 드러나게 되니까 수사 무마까지 관련이 됐다는 이야기밖에 되지가 않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이광철 그 비서관이나 조국 그 전 수석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 들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하 정영진 두 분의 견해 들어봤습니다.